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죠, 요즘에. 학원 나오실 때도 아침에 꽃 피는 거 보고 또 감동해가지고 또 뭐 물리 마시고. 오늘 진도는 58페이지인가요? 58페이지. 자, 공간정보관리법은 항상 목차를 좀 잡아두실게. 공간정보관리법은 등기하고 달리 토지에 관한 내용을 담는 것이 공간정보관리법, 옛날에 지적법이라고 했어요. 지적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게 되는 것이 지적이에요. 그래서 지적은 하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표시사항은 꼭 알고 계셔야 되죠. 토지 표시하면 몇 가지? 6가지 사항이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에 관한 정보가 있고,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다가 등록하겠다고요? 오늘 배우시겠지만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하겠다. 게 공간정보관리법이에요. 전 시간에 토지 등록할 때 등록하는 단위가 뭐인지 필지 개념 배우셨나요? 필지는 등록 단위인데 폐합된 닫혀있는 다각형의 필지다. 그죠? 그 지지지 소축 등은 압니까? 1필지가 되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지번 부여지역이 같을 것. 지번 부여지역은 어디를 말해요? 지번을 매기는 지역. 동리. 그죠? 지목이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소유자 같아야 되죠? 축척이 같을 것. 등기가 된 것끼리 1필지가 되고 등기가 안 된 것끼리 1필지가 되죠. 동일성과 연속성을 가진다 그러면 집안이 연속될까? 여기 1필지가 되는 요건. 오늘 여기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했어요. 했고 그 다음에 지목은 28가지가 있다. 전답과수원, 주지목 추정주의, 일필일목주의, 양입지, 목차만 불러드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면적은 수평면상의 면적 넓이인데, 면적을 할 때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이면 토지 대장에 올리는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 소수점 이하 한 자리니까 0.1까지, 나머지는 정수까지. 끝수 처리가 있었죠. 면적 측정해 보니까 500분의 1, 600분의 1 지역에서 측정해 보니까 1029.54, 1029.56, 1029.55, 500분의 1, 600분의 1은 소수점이 여기까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여기까지죠. 나머지 끝수 처리를 비워줬다고. 5 미만이면 버리고 초과이면 올리고, 딱 5인 때 앞에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이면 올려서 하고 0 또는 짝수이면 버린다. 545입주의. 경계는 선이죠. 경계점, 굴곡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 경계. 전 시간에 표시사항을 배우셨어요. 등록 단위하고. 그러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어디 담는다고요? 지적공부. 오늘 배우신 게 지적공부는 용어 정의할 때 종일이 된 것, 가시적인 게 7가지가 있다. 요걸 전산 처리한 거 있죠? 비가시적, 눈에 안 보이는 것 한 가지에서 총 지적공부는 8가지가 있고, 여기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토지 정보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 다음에 토지가 지목이 바뀔 수 있나 없나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표시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겠다. 이미 정해져 있는 표시사항이 바뀌었다, 변경되었고, 오늘 배우시겠지만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면 있던 토지가 없어지죠. 이걸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한다, 변경한다, 말소시키는 것을 토지 이동이란다. 토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정보가 바뀌면 바뀐 내용으로 다시 토지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되겠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이걸 줄여서 지적정리. 토지에 관한 정보를 등록할 때 이동조사도 하고 청량도 한다.
지적 청량을 하겠죠. 그래서 지적 청량도 전체 용어 정의했는데 지적 청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청량하고 또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상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적 청량이다. 그래서 항상 기준 잡으실 게 청량을 왜 하는가? 청량하는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한 청량도 지적 청량이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시키기 위해서 청량한다. 청량을 하는 이유는 뭘 정하기 위해서 청량하는가? 뭘 정한다고요?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것이 지적 청량이다. 그러면 지적 청량 대상이 아닌 것 할 때는 지금 토지가 바뀌었는데 지금 경계가 바뀌었는지 좌표가 바뀌었는지 면적이 바뀌면 청량해야 하네요. 요거 때문에 하는 게 지적 청량이라고. 그러면 지목은 이거 관계 있나 없나요? 소재, 지번, 지목 있죠. 요 6가지가 토지 표시잖아. 그죠? 그러면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기 위한 청량이 지적 청량이면 소재나 지번, 지목은 경계, 좌표, 면적 관계없네. 요건 지적 청량 대상이 아니다. 지목 변경은 지적 청량한다? 안 한다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을 바꿀 때는 뭐 한다고? 지적 청량하지 않고 토지 이동 조사한다라고 하고 요거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기 위한 것이 지적 청량이다. 여기까지 배우는 게 지적법 전체야. 전 시간에 요거 배우셨다고. 그럼 토지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 시간에 기본적으로 토지가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하고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이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시키기 위해서 뭐 합니까? 오늘 토지 이동 배우시겠지만 지목이 바뀌었다. 지목이 토지 표시 관계인 사실관계는 뭐가 기준입니까? 사실관계는 지적공부가 기준이고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이에요? 등기부 기준이죠. 그러면 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있는데 요 중에서 등기부에 나중에 등기법에서 등기부 구성에서 표제부 있죠? 표제부에 뭘 올립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부에도 있죠. 그러면 토지가 바뀌었는데 이동이 되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면 뭐도 일치시켜야 돼요? 등기부도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적 소관청이 있죠. 소관청에서 지목 변경이 있다. 원래 지목이 전이다. 그럼 등기부에도 전이 되어 있었겠죠. 전을 대로 바뀌면 지목이 바뀌었죠. 오늘 배웠지만 지목 변경이 되면 지적 공부를 다시 대로 바뀌겠죠. 그러면 등기부는 아직까지 뭐로 남아있다? 전으로 남아있으면 등기관세에서 모르고 있다 지금. 그러면 소관청에서 등기관세에다가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 관할 토지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촉탁해 줄 테니까 넘겨주는 자료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등기부도 뭐로 바꾸라고? 대로 바꾸십시오라고 등기 촉탁 제도. 소관청에서 등기관세에다 한다고요? 등기 촉탁에서 표시사항을 일치시키고 갑 소유자 등기부 갑부에 갑이 되어 있었겠죠? 갑이 을에게 소유자가 토지를 을에게 팔면 잔금 지급받고 을에게 넘어갔죠? 그러면 지적공부는 아직 소유자 누구로? 갑으로 남아있으면 소유자는 뭘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 기준에서 일치시켜야 되죠. 그럼 등기관세에서 소관청에다 뭐 한다?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라고 변경 사실을 통지하죠. 통지받은 소관청이 등기부 보고 을로 일치시킨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개의 부동산 토지에 대하여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 등기사항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 이동에 있어서 표시가 바뀌면 표시사항은 뭐가 기준? 지적 공부 기준이니까 등기부를 고치라고 소관청에서 등기관세에다 뭐하고 촉탁해서 일치시키고. 그러면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어디부터? 등기부부터. 그러면 소관청은 모르고 있죠. 등기 저기 오늘 배우시겠지만 대장에 있는 소유자를 바꾸라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 통지받고 소유자 일치. 여기까지 했어요. 한 것 같은데.
항상 목차가 공간정보관리법은 토지에 관한 정보인 표시사항하고 소유자를 어디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등록된 다음에 그 토지 표시사항이 바뀔 수 있다 없다? 그걸 이동이라고 바뀐 내용으로 다시 지적공부에 정리를 하게 되고 바뀐 내용은 뭐도 해야 되니까 등기부도 일치시켜야 되니까 촉탁 제도를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이동조사에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기도 하고 지적청량에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데 결국은 이동조사 대상은 청량 대상이 아닌 것은 청량은 결국 오늘 배우시겠지만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청량하고 지상에 경계점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청량인데 결국 청량하는 목적은 뭘 정하겠다고? 경계나 좌표나 면적을 정하게 한 것이 지적청량이면 표시사항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은 경계, 좌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이 됐을 때 지적공부 정리할 때 이동조사만 하지 지적청량 대상이 아니다. 항상 청량한다 나오면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하고 아니면 이미 등록된 토지 경계점을 지상에 말뚝을 박아주겠다. 복원시키기 위한 것이 지적청량이다. 이게 전체 다입니다. 요 중간에 이제 위원회가 두 개 있는데 위원회 나중에 3, 4를 배워줘도 큰 줄기만 잡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실 게 58페이지 지적공부입니다. 지적공부는 58페이지 보시면 표 있죠. 위에 출제 비중이 3개, 4개 나와요. 3개, 4개 평균적으로. 자 그러면 밑에 지적공부 이의와 효력 있죠. 지적공부는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옆에 페이지 지적공부의 종류부터 지적공부는 총 종이로 된 게 7가지 전산 처리된 게 1개에서 총 8가지인데 대장 형식이 있고 도면 형식이 있다. 대장 형식은 몇 가지인가? 4가지입니다. 첫째 줄 뒤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라고 59페이지 맨 위에 지적공부의 종류 있죠. 지적공부의 종류는 대장 형식이 1번 첫째 줄 뒤에 4가지 그게 대장 형식이에요. 그림이 없이 장부 형식이 4가지 그럼 도면 형식은 당연히 2가지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부 도면도 그림도 있지만 대부분 좌표를 등록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각 필지의 경계점을 좌표에 의해서 기록한 장부이다. 그래서 도면 형식도 있고 장부 형식을 복합하고 있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 이제 1, 2, 3번이 합치면 7가지가 있고 4번은 지적 전산 파일이라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 그렇게 해서 지적 공부는 총 8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4번에 정보 처리 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 이런 말이 없으면 보통 지적 공부도 할 때는 종이로 된 것, 가시적인 것 1, 2, 3번을 말한다. 그렇게. 밑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에서 1번부터 이건 대장 넘겨보세요. 61페이지 토지 대장 있죠. 요걸 머리에 담으셔야 돼. 자 보세요. 결국은 지적 공부에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이 대장입니다. 토지 임야 대장이에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에요. 요걸 기출에 요걸 머리에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요걸 조금 더 확장시킨 게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가 쉬워요. 전체 지적 공부 종이로 된 걸 7개 중에서 요 4가지가 기본이고 요건 4가지는 대장 형식이다 그랬죠. 요걸 어쨌든 암기사항인데 대장의 등록사항인가 아닌가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인가 아닌가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인가 아닌가 하시려면 요 대장부터 먼저 머리 담으셔야 돼. 그럼 나중에 공유지 연명부는 뭐인가 1필지 토지가 단독 소유가 아니고 뭐라고요? 2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면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기본은 어디 있고 대장에 다 있고 여기는 목적이 뭐예요? 공유자가 누구인가 각 그 토지에 대해서 2사람 이상이 소유할 때 각 공유자가 소유 지분 얼마인가 그걸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예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는 등기법에서 대지권 설정되어 있다. 대지권 등기하죠. 집합 건물이겠죠. 지상에 대지권 등기한다 그 말은 뭐요? 지상에 집합 건물이 있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공유지역 명분부에다가 뭘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가? 지상의 요 공유, 집합 건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예요. 요걸 먼저 머리 담으시면 여기다가 소유권 지분을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 공유지역 명부. 그럼 여기에서 뭐 공유지역 명부에서 뭐요?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예요. 좀 알고 보시면 그래서 거기 61페이지 그림부터 보시면 그 61페이지 하단에 토지 대장이 있죠. 대장의 좌측에 상단번에 고유번호 밑줄. 고유번호는 위에 박스에 고유번호 총 19자리에서 구분되어 있죠. 그거 좀 더 설명드리고 밑에 공통이 모든 지적공부의 공통이 소재, 지분은 공통이에요. 토지 소재에 지분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우측에 보니까 도면번호 있나요? 도면번호다 그 말은 이 토지 대장이 지금 무고등 100번지 토지다. 그러면 대장을 봤는데 이 토지의 경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지적 도면이 몇 번인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도면번호. 그래 찾아갈 것이고 이 대장이 여러 장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그 지분 부위에 여러 장이 있으면 장번호를 알려줘야 쉽게 찾아가겠죠. 도면번호, 장번호. 그 다음에 축척. 이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할 때 몇 분의 몇으로 축척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축척하고 그 다음 비고는 됐고 위 그러니까 좌측에 세 가지 고유번호, 소재, 지분 그 다음에 우측에 뭐요? 도면번호, 장번호, 축척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다시 좌측에 하단에 표시, 토지 표시 있나요? 토지 표시 보니까 지목, 면적이 있죠. 면적 밑줄 2번. 면적은 모든 지적 공부 중에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등록되는 게 면적이에요. 나중에 암기할 때 면장 그렇게 암기해요. 면적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돼요.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것이 밑에 옆에 사유 있나요? 사유? 사유는 위에 이동 넣어서 괄호에서 사유 위에 이동 넣어 보세요. 토지 표시사항 6가지가 새로 정해진다, 변경되고 말소되는 것을 뭘 한다고요? 토지 이동이라 하죠. 토지 이동이 된 토지가 바뀐 사유가 뭔지 지목 변경이면 지목 변경, 토지 분할이면 분할, 합병 같은 게 있겠죠. 그걸 적는 게 이동 사유를 안에 있다 없다? 시험에 최근 시험 나온 거예요. 토지 이동 사유를 등록하는 것은 뭐? 대장 그렇게요. 그 다음에 옆에 소유자란이 있나요 없나요? 소유자란 보니까 거기 변동일자 변동 원인이 있죠. 소유자 변동이 된 날짜가 언제고 소유자 변동 원인이 뭐인지. 소유자는 어디부터 바뀌어요? 등기부부터 바뀌었지. 매매를 원인으로 언제 바뀌었다, 등기부가 언제 정리되는지, 변동일자하고 변동 원인. 밑에 옆에 보니까 주소란도 있나 없나요? 주소. 그 다음에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있겠죠. 법인이면 법인 등록번호, 개인이면 성명, 법인 명칭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대장을 그릴 줄 아신다 그러면 대충의 내용도 대장은 하게 되면 좌측에 뭐요? 고유번호가 있고 소재, 지번이 있죠. 여기에 도면번호가 있나요 없나요? 장번호 있나요 없나요? 축척이 있죠. 여기 이제 상단이 구성하는 것이고 밑에는 토지 표시란이 있다 없다? 있고 소유자란이 있죠. 표시란에는 지목이 있다. 면적이 있죠. 면적이 중요하고 토지 표시가 바뀐다. 이동 사유 있죠. 이동 사유도 적고 소유자라는 보니까 소유자가 언제 변동이 되는지 변동 일자 있나요? 변동된 원인도 있죠. 소유자 주소도 있죠. 그 다음에 등록번호, 성명, 명칭이 있죠. 여기에 이제 대장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렇게는 알고 계셔야 돼. 여기 그려져야 좀 이따 보시면 대지권 등록부하고 여기 공유지역 명부 쉬워요. 그럼 밑에 박스 밑에 보니까 밑에 하단에 토지 등급 있나요 없나요? 토지 등급도 밑줄해 보시고 개별 공시가 있나요? 옆에 우측에 하단에 용도 지역도 있죠. 최대한 보실 게 토지 등급도 등록사항이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 등록상이죠. 어쨌든 암기사항인데 요걸 먼저 대장을 먼저 머리에 넣어 놓으셔야 돼. 그럼 좀 이따 세세하게 고유번호를 뭘 나타내는 것인가 봐야 되고, 고유번호. 그러면 특이한 게 토지 면적은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대장이면 토지 이동 사유도 대장. 지적은 토지 정보인데 표지사항이 있고 소유자란도 토지 정보죠. 그 소유자란도 담고 있는 게 뭐라고요? 대장에는 소유자란이 있다. 소유자란에 보니까 최근 시험 변동 일자, 변동 원인이 대장 등록사항이다. 주소 등록번호, 성명 명칭은 나중에 보셔도 이렇게 그림을 그러면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장에는 토지의 표시사항하고 소유자란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는 여기 전체 대장 등록사항 중에서 이걸 다 다시 중복해서 올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한 개 토지를 1필지 토지를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이면 공유자가 누구인지, 각 공유자가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얼마인지 그걸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대장에는 이미 표지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표시란을 없애고 소유자란을 키운 게 뭔가? 공유지 연명부예요. 소유자란에서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소, 성명, 등록번호는 있죠. 여기다가 뭘 추가하면 되는가? 각 공유자가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나요 없나요? 요걸 추가하는 거지. 소유자란을 확대시켜서 공유지 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 공유지 연명부에는 뭐가 없다고? 이 표시란이 없다는 거야. 표시는 어디에 있으니까? 대장에 있으니까.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가 만들어져 있다 그 말은 그 토지는 대장이 이미 있다 없다? 대장을 근거로 해서 그 소유자란을 키워서 뭘 추가하겠다고요? 소유권 지분이니까 결국은 공유지 연명부에는 뭐가 없다? 지목 면적이 있다 없다? 이동 사유가 없다. 그게 답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공유지 연명부에서 소유권 지분 대장 소유자란에다가 소유권 지분 올렸죠. 그러면 그 지상에 뭐가 있다고? 집합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소유권 지분까지는 공통이고 여기에다가 지상 건물에 관한 세 가지를 올린 것이 대지권 등록부예요. 대장 전체를 먼저 기억하시고 공유지 연명부라고 나오면 그 토지 대장이 있는 등록된 토지가 소유자 한 사람이 아니고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이구나. 그래서 공유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여서 대장에 있는 표지사항인 지목 면적 이동 사유란을 없애고 이걸 없애고 소유자란을 키워서 뭘 추가하겠다고? 소유권 지분.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가 있으면 거기 집합 건물이 있다 그 말은 그 토지 위에 건물 구분 소유하는 건물이 있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그 건물을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이면 여기는 대지권 비율이 중요하겠죠. 그 건물 지상에 있는 건물의 명칭도 있다 없다? 건물 명칭이 있겠죠. 그 다음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전여 부분의 표지사항 요 세 가지를 올리고자 하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 암기사항이 많은데 대장부터 먼저 머리 담으시면 돼. 대장에 고유번호, 소재, 지번, 우측에 도면번호, 장번호, 축처. 그 다음에 대장은 기본 내용을 다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 대장이기 때문에 표시란도 있고 소유자란이 있는데 표시란 보니까 위에 소재 지분 이외에도 뭐요? 지목, 면적, 토지 이동 사유. 소유자란 보니까 변동 일자, 변동 원인, 주소, 등록번호, 성명 명칭을 기재한다. 끝까지 보시면 대장에는 그 토지의 토지 등급도 이전에는 기록됐으니까 토지 등급도 등록사항이고 개별 공시가도 용도 지역도 등록사항이다. 그렇게 해서 뭘 없애고요? 표시란하고 이걸 싹 없애고 소유자란을 키워서 소유권 지분을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 뭐다?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공유지 연명부다 그 말은 요 공유지 연명부를 기출해서 지상에 있는 집합 건물에 관한 세 가지를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이기 때문에 그럼 공통이 보세요. 공유지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목 면적이 있다 없다? 공유지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목 면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동 사유 같은 게 없다고. 개별 공시가 있겠어요? 이거 없다고. 요 란을 싹 다 없애고 소유자 란을 키운 것이 공유지 연명부고,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지상의 건물에 관한 세 가지, 요거 세 가지를 올린 것이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보세요. 소유자 란을 가지고 있는 지적 공부는 몇 개요? 소유자 란이 있는 거.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소유자 란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을 공시하는 것은 뭐하고 뭐가 있다?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는 소유권 지분이 있다. 그죠? 그럼 여기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어디에만 있다? 대지권 등록부에. 이렇게 차이를 구분하는 게 지적 공부 내용이에요. 그 암기상을 줄이시려면 대장부터 그럴 줄 아셔야 돼. 머릿속에 담으시라고. 자, 넘겨보세요. 확인만 해봅시다. 일단 거기 63페이지 공유지 연명부가 있나요 없나요? 63페이지 있죠? 위에 고유번호, 소재, 지분 있죠? 장번호도 공유지 연명부도 대장 형식이니까 대장이 그 지분 부여 중에서 여러 적이면 몇 번 대장인지 몇 번 장본지 표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란을 키웠죠? 소유자란의 변동일, 변동원인 있죠? 그 다음 밑줄 소유권 지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 주소 등록부는 나오면 똑같죠? 거기 지목 면적이 있나요 없나요? 이동 사유 없죠? 토지 등급이나 개별 공시가 용도 지역 없죠? 그러니까 암기를 아무리 짜다 가지고 막 암기하지 마시고 그림을 머리에 연상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더 빨라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요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넘겨보세요. 64페이지 대지권 등록부 있나요 없나요?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지 연명부를 키워서 건물에 관한 세 가지를 나타내고자 한다. 그죠? 그럼 공통이 뭐예요? 고유번호, 소재, 지분 있나요 없나요? 있죠. 밑에 대지권 비율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소유자라는 똑같죠? 소유권 지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우측 상단에 보세요.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 있나요 없나요? 있죠. 건물 명칭, 대지권 비율 됐어요? 그럼 보세요. 지적 공부는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는 게 지적 공부 아니에요. 근데 위에 보세요.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상 건물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건물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 전유 부분의 표시사항도 들어가죠. 여기에 특이해서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사항은 몇 개인가 하면 세 가지. 대지권 비율하고 건물 명칭하고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뭐요?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어차피 등록상인가 아닌가를 물으니까 시험은. 됐어요? 그걸 풀어놓은 게 이제 앞에 내용 아니에요. 거기 밑에 하단에 59페이지 토지 대장은 토지 조사령 역사죠. 임야 대장은 59페이지 하단에 지적 공부의 등록상에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있죠? 1912년도 토지 조사령, 그 다음에 이번에 18년도 임야 조사령 국사책에 나왔던 거죠. A에서 토지 대장을 만들고 임야 대장 만들게 되었다. 그런 말이고 넘기시고. 결국은 시험 나오는 게 3번입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등록사항은 뭐인가? 그걸 물어요. 그럼 대장에만 기재하는 것이 특이한 것이 뭐라고요? 네 번째 면적 밑줄 하시고 면적. 이형의 토지 이동 등의 사유 있나요? 그 두 가지 밑줄 하시고. 자, 방금 전에 그 61페이지 대장을 보고 풀어놓은 게 지금 60페이지예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소유자란이 있죠. 비읍의 고유번호 밑줄 하시고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옆에 페이지 박스에 있죠. 19자리예요.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을 그 말은 소재를 표시하고 중간에 11번째 자리는 대장 구분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8자리는 나누어서 앞에 4자리는 지번인데 본번을 나타내고 뒤에 4자리는 부번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
고유 번호 19자리는 시도, 시군, 구, 읍면, 동 이렇게 해서 앞에 10자리가 있어요. 10자리가 있고 여기는 소재를 나타낸다. 울산광역시, 무거동. 그러면 고유번호 19자리를 통하면 소재 확인할 수 있나 없나요? 소재, 지번 확인할 수 있나 없나요? 본번과 부번을 해서 지번 확인할 수 있죠. 대장 구분 표시 1번이 되어 있으면 이 토지는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구나. 2번이 되어 있으면 임야 대장에 올라가 있는 토지구나 라고 대장 구분 표시까지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 고유 번호 19자를 통해서 지목 확인할 수 있나 없나요? 지목은 확인할 수 없다. 정보가 고유 번호 19자리는 책에 다 있습니다. 19자리는 소재하고 대장 구분 표시하고 지번만 공시를 하는 것이지 지목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이 고유 번호는 뒤에 지번이 있다는 말은 만약에 0224 0004 이렇게 돼 있다고 지번이 0224 뒤에 0004다 그 말은 지번이 뭐요? 224의 4번지다 그 말 아니요. 그러면 고유 번호는 1필지에 관한 정보다. 224의 4번지에 관한 토지 정보죠. 그러면 고유 번호는 1필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고유 번호가 등록되지 않는 것 하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에는 한 장에는 1필지만 그림을 담겠나요? 좀 이따 보시면 여러 필지가 같이 올라가 있는 게 지적도 임야도야. 그러면 1필지에 관한 지번밖에 없지 여기는. 그러면 1필지에 관한 정보인 고유 번호는 어디에 있을 수가 없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고유 번호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적도 임야도에는 요거 224의 4 요 한 장에다가 지적도 한 장에 224의 4 요거 1필지만 담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필지가 같이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필지에 관한 내용을 담는 고유 번호는 어디에는 없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없다. 그래서 그게 고유 번호 61페이지 맨 위에 보시니까 2번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그 번호, 고유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에 관한 10자리, 대장 구분 표시, 지번에 관한 19자리 되어 있다. 어디에는 없다고요? 지적도 X, 임야도 X. 그래서 거기 그림 고유 번호 구분해서 박스 중간에 조그만한 글씨 있죠. 대장하고 중간에 고유 번호는 어디에는 없다. 지적 도면, 임야 도면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유 번호에는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구역인 소재하고 대장 구분 표시하고 뭐만 확인할 수 있지. 지번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나와요 거기. 지목, 면적 등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고유 번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것도 지문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읽어두셔야 돼. 지목, 면적은 고유 번호에 공시가 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 정도. 나머지는 큰 내용이 없어요. 고유 번호 19자리이다. 1번인가 2번인가 대장 구분 표시. 이전에는 3번이 있었어요. 3번. 여기 3번이 있었는데 3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된 토지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없었다고 없어졌어요. 1번하고 현재 대장 구분 표시는 1번에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이면 1번, 임야 대장 등록지이면 2번 그렇게만 있지 3번은 있다 없다? 3번 없어요. 3번 경계점 좌표 3번은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 간혹 나와요. 모의고사에 대장 구분 표시 고유 번호를 통하여 토지 대장 또는 임야 대장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대상 토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없어요. 1번하고 2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거기 60페이지 하단에
맨 밑에 이번에 임의적 등록상이 있죠. 임의적 등록상. 여기에 소관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필요적 등록상 외에 뭐까지?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아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어쨌든 대장을 통하면 임의적 등록상이지만 용도지역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맨 밑에 조그마한 글씨에 경계나 좌표는 대장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표시사항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올라가지만 경계가 뭐예요? 경계는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 그림이 나와야 선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장은 그림을 담는 도면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는 없다. 경계가 없고 XY 좌표 같은 것은 없다. 넘기시고 공유지 연명부는 거기 62페이지 1필지 토지 소유자가 뭐요? 2인 이상 공유 토지다 그 말이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소유자란에 토지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자 중 가장 먼저 등기된 한 사람 김의열 외 몇 사람 이렇게 적어놔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사유란에 누구 외 몇 명 하면 이건 이 토지는 단독 소유가 아니고 공유 토지구나. 대장 일단 공시해 놓고 뭘 만든다고요? 공유지 영면부에다가 공유자 전원과 소유권 지분을 함께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이다. 그래서 등록상 보니까 공통이 소재 지분 고유번호 똑같죠? 대장하고 뭐를 공시하고자 하는 것인가? 디귿 체크하시면 되네. 소유권 지분.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성명 변동일체는 똑같죠? 당연히 공유지 연명부도 그 지역 지분 부여지역인 동리에서 여러 장이 있으면 장 번호를 공시해야 지금 확인코자는 토지의 공유지 연명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피어 밑에 조그만한 글씨 보니까 공유지 연명부는 공유자가 누구인지 그 소유권 지분을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이므로 뭐는 없다? 지목 면적은 대장에 있었지만 없었죠. 당연히 그림이 아닌 공유지 연명부에는 대장처럼 경계 좌표 같은 것은 없다. 소유권 지분이 공시다. 자, 그다음 옆에 대지권 등록부 있나요? 대지권 등록부는 이 부분에 보니까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나중에 민법에서 민사특별법에 나오는 거죠. 집합 건물법에 의해서 대지권 표시의 등기를 한 토지. 대지권 등기는 등기법 시간에 배우시겠죠? 대지권 표시 등기를 한 토지에 대하여 공유 토지와 일반적인 공유 토지와 구분하고 지적 공부 정리 효율화를 위해서 그래서 대지권 표시 등기한 토지에 관한 내용을 담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인데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 말은 지상에 뭐가 있다? 집합 건물이 있다는 말이니까 그걸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등록상 보니까 공통이 소재 지분 고유 번호 똑같죠? 소유권 지분 밑줄 소유권 지분은 어디는 있고요? 공유지 연명부에 돼 있고 대지권 등록부에 돼 있고 소유자란 똑같죠? 리얼미엄 똑같고 밑에 밑줄 세 가지 건물 명칭 대지권 비율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그 세 가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뭐다?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당연히 대지권 등록부도 그 지분 부여지역에서 여러 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몇 번 대지권 등록부인 장번호 같은 거. 대장 형식이니까 공통이 뭐예요 지금? 토지 임야 대장에도 장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유지역 연명부도 대장 형식이죠. 장번호. 여기도 장번호 있죠. 도면 번호는 어디만 넣으면 돼요? 여기 보세요. 224의 4번지다. 대장 있죠. 그 여기 이 토지가 공유지이면 뭐 있고 공유지 연명부. 이 토지에 뭐가 있다? 집합 건물이 있으면 대지권 등록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도면 번호 같은 것은 어디에 있으니까
대장이 있으니까 여기 따로 공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축척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 별개의 대장이 정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토지에 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이 뭐? 대장이고, 대장에다가 이제 뭘 없애고 뭘 확장시켰는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공유지 연명부는 표지사항은 대장이 있으니까 싹 다 빼고 소유자란을 확대시켜서 소유권 지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공유자가 누구인지 공유자 성명하고 소유권 지분을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는 요거하고 따로 해서 뭐요? 대지권 표시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요? 소유권 지분 들어가고 위에 지상에 건물 세 가지 뭐요?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전여 부분의 건물 표시, 그 다음에 건물 명칭을 추가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공유 대장 형식의 네 가지의 공통사항은 하면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사항은 뭐예요? 고유번호, 소재, 지분. 그죠? 맞죠? 여기는 공통사항. 차이점 하면 뭐예요? 지목 면적은 어디만? 지목 면적 이동서에는 대장만. 그러면 지목 면적 이동서에는 대장명이 있다 그 말은 공유지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목 면적을 추가로 따로 공시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어디 올라가 있으니까? 대장에. 그 다음에 소유자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요? 소유자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소유자란이 있다 없다? 있고, 소유권 지분은 어디하고 어디요?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있다. 이렇게. 출제가 세 문제 네 문제 되는데 난이도가 여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앞부분은 앞에 지목이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지 지목 유형별 특징 표기해서 읽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까지 대지권 등록부까지 대장 등록사항을 보시면 되고, 이제 도면 형식의 장보가 대장이 65페이지 지적공부 중에서 지적도 임야도 있죠. 지적도 임야도는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 68페이지 지적도 있죠. 지적도 좌측 상단에 십자가처럼 생긴 게 있죠. 그게 색인도야. 지금 그 중간에 9번 되어 있나요? 9번. 지금 도면이 몇 번 도면이라고? 9번 도면이에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중간에 9번 되어 있으면 지금 나태형 이 도면이 몇 번 도면이라고? 9번이야. 그러면 이쪽에 우측에 있는 도면을 확인하고 싶다 그 말이죠. 우측에 그 몇 번 찾아가면 되고, 여기 몇 번이에요? 여기 옆에가 해필 우측에 있는 거 찾아가시면 요 번호 찾아가시면 되고 그 말입니다. 상단에 있는 거 찾아가려면 요 찾아가면 되고 그런 말이에요. 인접 도면의 연결선수를 표시한 것이 색인도야. 그다음 색인도를 하고 옆에 보니까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지적도 있나요? 그게 도면의 전체 명칭을 도면의 제명, 도면의 모두 제자 제명을 표시한다 이렇게. 도면이니까 축척이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축척이 몇 분의 몇 축척으로 청량에서 올렸는지 축척이 1000이 몇 분의 1 있죠. 그러면 도면 30장 중에서 몇 번이라고? 중간에 9번이 있었잖아요. 전체 그 동리에서 그 동의에서 지적도는 몇 장이 있는데 30장이 있는데 지금 공식 보고 계시는 도면은 몇 번 도면이다? 9번 도면이에요. 그러면 거기 도면 안에 보니까 1필지만 있어요? 여러 필지가 있어요? 여러 필지가 있죠? 그럼 다시 19자리를 가지고 있는 고유 번호는 1필지에 관한 정보이지. 그래서 여러 필지 정보가 올라가는 지적도 임야도에는 고유 번호를 다 공시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는 뭐가 없다? 고유 번호가 없다. 우측에 수치가 있나요? 수치가 24만 9,600이 있고 밑에 11만 4,500 있죠. 그게 도곽선 수치요. 도면에 테두리를 도곽. 지적도 임야도는 가로 세
가로 40cm, 세로 30cm 각 규격이에요. 도면이. 그럼 여기에 가로 숫자, 세로 숫자 있죠. 여기도 가로 숫자, 세로 숫자가 있나요, 없나요? 좌측 하단에 있죠. 그러면 보세요. 거기 좌측 하단에 가로 숫자 보니까 24만 9,200 돼 있죠. 세로가 11만 4천 돼 있죠. 그럼 서로 빼봐요. 우측 상단에는 24만 9,600에서 24만 9,200 빼니까 400 남았죠. 세로 이번에 11만 4,500이죠. 500이죠. 그러면 가로 차이점이 얼마? 400. 세로 차이점이 500. 그러면 가로 세로 곱하면 이게 뭐예요? 요 사각형 안에 넓이를 확인할 수 있나 없나요? 20만 제곱이다 그 말입니다. 도각선 수치 가지고 그 도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도각선 안에 있는 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다음에 그 그림 안에 보시니까 우측에 좌측에 맨 위에 상단에 보니까 30전 돼 있나요? 30은 지번이고 전은 지목이야. 돼 있죠? 다 전이다 그죠? 전. 옆에 우측이면 산 돼 있잖아. 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없다. 그러면 그 부분 어디 있다고? 임야 대장, 임야 도에 등록돼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그 밑에 임야도 있나 없나요? 임야도. 임야도도 색인도 도면에 제명이 있고 그 다음에 축척이 6천분의 1이다. 돼 있죠. 도각선 수치가 있죠. 그런데 안에 보니까 산 23임 돼 있죠. 그 앞에서 지번할 때 배우셨듯이 임야 대장, 임야 도에 등록된 토지 지번 아라비아 숫자 앞에 뭐 앞산 그랬죠. 앞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자, 옆에 보니까 지적도인데 괄호에 옆에 69페이지 괄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 있나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좀 이따가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 지적 확정 청량에서 만드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좌표. 그러면 거기는 옆에 있는 68페이지 상단의 지적도하고 좀 다른 게 뭐예요? 반듯하게 돼 있죠 지금.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난 다음에 한 것이 지적 확정 청량이고 그때 만드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거기 보니까 중간에 그림 상단에 동그라미 있나요? 동그라미 해서 5 있나요? 5. 동그라미 그게 지적 기준점이야. 좀 이따 보시면. 그 다음에 수치가 조그만하게 경계점마다 경계점이 뭐예요? 경계점은 요게 경계점이죠. 요게 경계점이잖아요. 그러면 경계점 간에 거리도 있어요, 없어요? 경계점 간에 거리도. 지적도 중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지적도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경계점 간에 거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고. 박스 위에 보시니까 제명 무슨 시 무슨 동 지적도 제명 뒤에다가 뭐 그림 위에다 좌표 되어 있죠. 제명 끝에 좌표라고 등록되어 있죠. 69페이지 그림 위에 색인도 옆에. 그럼 축척이 얼마? 500분의 1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도시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은 500분의 1이고 다시 경계점 간에 거리 있죠. 여기는 빠져 있는데 나중에 도면 밑에 하단에 다른 표시가 없죠 지금.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림을 나타내는 이유가 XY만 돼 있으면 일반인들이 넘겨보세요. 71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거기 XY 축돼 있죠. XY 좌표 값을 올린다고. 수치는 정밀도 높은데 일반인들이 이 수치 보고 이해할 수 있나 없나요? 없으니까 요 XY 축이 되어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토지 그림은 이렇습니다라고 뭘 같이 지적도를 같이 공시하라 그 말입니다. 공시. 그러면 지금 보시는 69페이지 지적도 있죠. 지적도 가지고 청량하겠나요? 앞으로
측량할 때, 요 지역의 토지를 측량할 때는 여기 지적도 가지고 측량하겠나요? 뒤에 나와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가지고 측량하겠나요? XY가 정밀도 높으니까 그림을 일반인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이 도면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나와 있는 거 치면 69페이지에 도면의 제명, 전체 명칭 끝에 뭐라고 넣고 좌표라고 넣고 경계점 간에 거리가 있나요 없나요? 거리를 공시하고 이 도면 가지고 측량한다고요? 그림 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렇게 그림 밑에 여기 요 자리에다가 글자 한번 넣어보세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측량할 때 뭘 가지고 하는 것이고 좌표 가지고 하는 것이지 도면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음. 이렇게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그러니까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 지적도 특징은 도면에 무슨 군 무슨 면 도면의 끝에다가 좌표라고 들어가 있죠. 있고 경계점 간에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도면 가지고 측량한다 하지 않는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XY 좌표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지 이 도면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거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69페이지 그림 밑에 있죠. 거기 2번에 1번에 이 부분에서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는데 2001년도 둘째 줄에 지적법 개정으로 옛날에는 수치 지적부로 했는데 지금 뭐로 바뀌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성격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 동그라미 XY 좌표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좌표 등록부 등록 형태는 대장을 XY 숫자가 쭉 적혀있죠. 대장을 등록 내용은 도면을 의미하고 있어서 대장과 도면의 중간적 성격이다. 좀 이따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옆에 지금 71페이지 그림에는 도면이 없죠.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옆에 빈칸이 소재 지번 밑에 이렇게 빈칸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 부호도 적어보세요. 부호도. 소재 지번해서 출력 그 있죠. 밑에다가 빈칸이 비어 있잖아요. 여기 부호도 적어보세요. 부호도. 그래서 그림을 한 개 내가 사각형 그려보시라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공시하고 있는 주 내용이 좌표겠죠. 좌표가 이 토지가 만약에 그림이 사각형이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그림을 그려놓는 이게 주 목적이 아니고 부호도에 대해서 숫자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숫자를 매겨. 옆에 부호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부호 있나요 없나요? 부호가 뭐냐? 1번 여기 1번 보야. 1번에 XY 좌표 값을 올리고 여기 2번이죠. 2번 XY 3번이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부호도가 있다 없다? 부호도는 XY를 공시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냥 그려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부호마다 XY 좌표 값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부호도 부호 좌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그림은 사각형이면 그 그림은 대충 나오지만 일반인들이 수치 보고는 확인할 수가 없다. 토지 모양을. 그래서 뭘 만들어 둔다고? 지적도를 같이 만들어 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69페이지 넘기시면 70페이지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지역 있죠. 1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조건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밑줄 지적소관청이 도시개발사업 등 농지개량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있죠.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해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지적확정청량 적어봐요. 도시개발사업 위에다가 지적확정청량 짝꿍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하면 어떤 청량 한다고요? 지적확정청량 을 실시해서 종전에 있는 지적공부를 싹 다 폐지하고 새로이 지적공부 만드는 지역이 도시개발사업 등이고 지적확정청량하는 지역이에요. 새로 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는 뭘 만든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그러면 연관 단어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등 하게 되면 어떤 청량하고? 확정청량하게 되면 뭘 만든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든다. 이렇게 연관 단어로 같이 연결해서 읽어두시라고. 도시개발사업 등 하면 지적확정청량이고 지적확정청량을 실시한 지역은 뭘 작성한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다. 한번 한 개 더 적으시면 축척이 500분의 1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여기 관련 단어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체크해보시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는 지역은 두 개 나와있죠. 방금 전에 했듯이 도시개발사업 등 밑줄 도시개발사업 등 하면 어떤 청량? 지적확정청량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하고 두 번째 오늘 배우시겠지만 축적 변경 밑줄 축적 변경을 위한 청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뭐로?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작성 비치하는 지역은 하면 두 가지다. 응? 도시개발사업 등 그다음에 축적 변경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등록사항은 당연히 소재 지번 고유번호는 있고 특이한 게 뭐예요? 좌표가 핵심이죠. 좌표.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 도면이 몇 번 도면인지 도면 번호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부호도 밑줄 부호도를 그림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부호도를 그린 이유는 뭐예요? 좌표를 공시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부호를 공시하기 위해서 숫자를 시계 방향으로 1, 2, 3, 4 사각형이면 부호가 몇 개겠어요? 4개. 오각형이면 부호가 5개. 거기에 따른 XY 좌표를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6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리 있죠. 정리. 동그라미 2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지적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청량 결과에 의해서 작성한다. 그러니까 지적도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는 지적도를 만들어 두는데 일반인들이 그림이 이렇습니다라고 공시할 목적이지 그림 그릴 때는 뭐 가지고 한다? 도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가지고? 좌표 등록부 가지고 지적도 작성한다. 3번도 나중에 배우셔야 되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 있어서 밑줄 토지 경계 설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도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좌표. 뭐 청량은 경위의 청량 방법. 경도 위도 아시죠? 경도 위도에 의한 청량, 경위의 청량 방법에 의한데. 4번에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은 축척을 얼마로 한다? 500분의 1. 물론 예외는 있지만 예외까지 다 하지 마시고 500분의 1 그렇게 해요. 여기 이제 지적도 보실 때 좌표라고 그때 도면의 제명 무슨 군 무슨 면 동 지적도 뒤에 괄호에 좌표가 되어 있으면 아 뭐가 만들어져 있구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구나.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에서 지적도는 이 도면 가지고 청량한다고? 도면 가지고 청량하는 것이 아니고 좌표에 의해서 청량합니다.
그럼 일반 도면은 68페이지에 경계점 간에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69페이지 도면하고 68페이지 도면은 비교할 줄 아셔야지. 69페이지는 좌표가 있다. 그 말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니까 경계점 간에 거리 같은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68페이지 이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다 그 말이죠. 68페이지 도면은. 그러면 이때 여기 이 토지는 뭐 가지고 청량하겠어요? 도면 가지고 청량해야 되겠죠. 일반 지역은 도면 가지고 청량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는 지적도 가지고 청량하는 게 아니고 뭐 가지고? 좌표 가지고 하고. 그럼 다시 앞에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66페이지 65페이지요. 지적도 임야도 등록사항이 양가로 2번 있죠. 소재 지번은 공통이고 지목해서 30전 해서 지목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지목 보세요. 전 시간에 토지 표시사항 등록할 때 지목은 토지 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다 올라갑니다. 정식 명칭이 만약에 목장용지 같으면 목장용지 다 올라가. 지금 보시니까 지적도 임야도는 1필지만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 필지가 올라가 있죠. 여기에 목장용지라고 적을 칸이 없어. 여기는 정식 명칭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부호로 표시한다. 부호로 표시한다. 그 말은 정식 명칭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목장용지 같으면 앞 글자 목 이렇게. 그런데 네 가지 지목 28개 중에서 지적도 임야도에 올릴 때 네 가지는 두 번째 글자 차음자를 쓴다. 차장천원 기억납니까? 차장천원은 차가 뭐예요? 주차장. 그러면 지적도에 차가 돼 있다 할 때 그 지목은 뭐다? 주차장이다 그 말이고. 장은 뭐예요? 공장 용지는 원칙은 앞 글자 따면 공을 올려야 되는데 공원도 있잖아요. 장이라 돼 있다 그 말은 지적도에 이 지목은 뭐다? 공장 용지. 천은 하천을 말하고 원은 유원지를 말해요. 그 원칙은 대장에는 지목의 정식 명칭이 주요소 용지 같으면 주요소는 다 올라가는데 지적도에는 정식 명칭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부호로 표시하는데 24개는 앞 글자 따고 4가지만. 24개를 암기하실 게 아니고 차장천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차가 뭐라고요? 주차장은 지적도에 뭐로? 차로. 공장용지는 지적도에 뭐로? 장으로. 천은 하천은 천으로. 유원지는 뭐? 원으로 이렇게. 요건 실무시험에도 시험에 간혹 나와요. 실무시험에도 이렇게 나와요. 중개 실무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인 토지의 지목을 지적도를 통하여 원으로 확인했다. 원 뭐예요? 유원지. 공으로 확인했다. 뭐로? 공은 해야죠. 공으로 확인하고 공장용지를 설명했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공장용지는 지적도에 뭐로? 장으로 표시되죠. 공은 뭐예요? 공원. 이렇게 틀리게 만드니까 지금 지목도 지적도 임야도에 공시가 된다. 기억에 지번 오른쪽 옆에 30전 돼 있었죠. 그러니까 지번이 먼저 있고 우측에 부호로 표시하는 부호로. 정식 명칭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지목을 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두 문자 머리 두 자에서 앞 글자 따는 것이 원칙이다. 네 가지는 둘째 뒤에 다만 동그라미 주차장 유원지 공장용지 하천은 차문자 다음 차자니까 두 번째 글자 차장천은 그렇게 암기해요. 당연히 지적도는 그림이니까 경계가 나와야 안 나와요? 경계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경계점 간의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죠. 그 경계는 0.1mm 선입니다. 당연히 도면에 경계가 나오고. 그러면 경계는 어디만 나와요? 지적도 임야 도면에 나오지 장부에 나올 수가 없죠. 색인도는 인접 토지 도면을 찾아가기 쉽게 만든 게 색인도 십자가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도면의 제명
도면의 전체 모두 제자에서 도면의 전체 명칭 올라가죠. 무슨 구 무슨 년. 축척도 당연히 지적도 임야도는 그림이니까 축척이 올라가고. 그래서 니은 체크해 보세요. 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 지역이 있나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는 지역 밑줄. 도면 제명 전체 명칭 끝에 뭐 좌표라고 표시하고 적어보셨듯이 도각선 오른쪽 아래에 이 도면에 의하여 청량할 수 없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 청량은 뭐 가져간다고요? 좌표 가져가는 것이지 도면 가지고 청량하는 것이 아이디에서 그림에서 적어봤죠. 도각선 수치도 있어요 없어요? 도각선 수치가 있죠. 가로 세로 차이점을 빼고 곱하면 전체 그 도면 안에 있는 면적을 구할 수도 있다. 그죠? 그렇게 8번 체크하시고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좌표 동그라미죠.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다 있었죠. 그건 뭐가 작성되어 있는 지역이라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 하나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고 9번의 삼각점 및 지적 청량 기준점 위치 밑줄. 지적도 임야도에는 동그라미 같은 게 있었죠. 지적 기준점 삼각점의 위치도 공시가 되고 10번의 함정이에요. 현재 법에서는 지적도 안에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치도 등록상으로 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현재 실무상으로 지적도 임야도에는 건축물의 위치, 구조물의 위치는 없어요. 그런데 실무 관계없이 법 규정 그대로 시험 나오니까 지적도 임야도 등록상인가 아닌가 할 때 삼각점 위치 확인할 수 있어 없어요? 9번 지적 기준점 위치 확인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건축물 위치, 구조물 위치 9번 10번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위 옆에 페이지 67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면의 제명 끝에 최근에 앞에서 틀린 질문 중간에 틀리고 끝에 뭐라고 넣고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고 도면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의해서 청량할 수 없음. 그 세 가지는 뭐가 작성되어 있는 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년 시험 나왔던 게 3번에 지적도 임야도 축척이 있죠.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지적도의 법에 정한 축척은 지적도 축척은 뭐요?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 작년에 2000분의 1 2000분의 1이 있어요 없어요? 1500분의 1 2000분의 1x 적으시라고. 7가지를 다 암기하실 게 아니고 1500분의 1 그렇게 아닌 것만 x 표시하고 읽으시면 돼. 그 다음에 니은의 도시개발 사업하면 어떤 청량? 지적 확정 청량. 뭘 작성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축척은 얼마? 500분의 1. 그 다음에 임야도 축척은 뭐하고 뭐가 있다?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인데 주로 몇 분의 몇을 쓴다? 6000분의 1을 쓴다. 됐죠? 지적 공부 7가지 등록사항은 출제가 2문제 3문제 되는 편인데 대장부터 1, 2월 때는 대장에 있는 요거부터 먼저 머리 담으세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암기사항인데 공유지 연명부 나오면 그 토지가 소유자 단독 소유가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의 공유지니까 뭘 공시하고자 한다고 표시사항을 싹 빼고 뭐를 확대시켜서 소유자를 확대시켜서 공유자 간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 공유지 지분 되죠. 공유지 연명부고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는 지상에 그 토지에 대지권 표시 등기가 되어 있죠. 그 말은 지상에 집합 건물이 있다 그 말이니까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소유권 지분 공통으로 하고 지상에 세 가지 여기 대지권 비율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그 다음에
건물 명칭을 공시하고자 한다. 그렇게.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되어 있는 지역의 지적도 특징은 세 가지가 있더라. 그죠? 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는 청량할 때 뭘 가져가고 정밀도 높은 좌표 가지고 청량하고 나머지 일반 지역은 뭐 가지고 도면 가지고 청량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연관 단어가 도시개발 사업 등 하면 어떤 청량? 지적 확정 청량을 하면 뭘 작성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고 요 지역의 축척은 얼마? 500분의 1 요 정도 연관 단어 알고 계시면 돼. 쉬었다가 밑에 뭐 정보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은 뭐 다음에 합시다. 하고 넘겨 보세요. 74페이지 3번 있나요?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있죠. 거기부터 간단히 개정법이니까 최근에 하고 토지 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